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픈소스 데브컨프 24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데비안 코리아의 김경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기술적인 발표보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제 어떤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최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했고요. 저희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회계, 케이터링, 비자, 그리고 인프라 순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일단 데브컨프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컨프는 데비안 커뮤니티의 개발자와 기여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하는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원래 이번 데브컨프 24는 이스라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내려졌고 대체 입찰이 진행되어서 이번 한국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입찰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원래 보통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가지는 데브컨프와 다르게 이번 데브컨프 24는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른 여러 커뮤니티에 소속된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 중 첫 번째로 이번 행사의 회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비영리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예산 수립, 모금, 집행, 그다음에 결산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비영리 행사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은 역시 돈과 관련된 모금 부분입니다. 주최사의 모금 자금만으로는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후원과 정부 지원 사업 등 외부 후원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모금 같은 경우에는 데비안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대부분 환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금들에 대해서는 후원사를 모집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제출해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집행, 그다음에 이후 행사가 끝난 이후에 결산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표는 2018년부터 2014년까지 개최된 데브컨프의 통계를 모아둔 자료입니다. 가장 왼쪽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개최된 데브컨프 24의 기록이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데브컨프 24는 총 346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인원이 17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 대비한 개발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수치가 기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초기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억 5천만 원으로 초기에 책정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상치 못하게 해외 참가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어 해외 참가자들에게 드리게 되는 여행 지원금을 증액하게 되어 역대 최대인 3억 3천만 원까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2주 동안 행사를 운영하며 3억 3천만 원으로 약 4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최종 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어 데브컨프 역사상 가장 최대의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때 일반적으로 케이터링, 참가자, 숙소, 그다음에 장비, 대관 정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총 17개의 비목이 산출되었고 세부 항목은 모두 45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행사였던 만큼 행사의 퀄리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진행된 행사에 있어서 400여 명의 참가자의 숙식과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대관과 네트워크 비용 부분에서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 진행에 앞서서 필수 불가결한 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주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공학 1관과 미래관 2개의 건물에서 총 21개의 방을 대관하였습니다. 대관 비용은 원래대로라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는 부경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765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국가 연구망 두 축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 컨퍼런스라 하더라도 국가 연구망 두 개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보기 드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키스티에서 크리오넷 그리고 니아에서 코렌을 행사 기간과 그 전후를 모두 합하여 약 한 달 동안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안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 예산에 대해서도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목이 많지 않아 후원 모금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비영리 행사에서 4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는 약 7개월 동안 2개의 정부 지원 사업과 29곳의 후원 기업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기업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올해는 노란색 부분의 플래티넘부터 서포터까지 약 2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약간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사는 25회째 데브컨프 행사로 총 29곳의 후원 기업 중 19곳은 늘 후원해 주시던 해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후원 기업의 해외 기업 같은 경우 단 2곳이었습니다. 국내 인원들의 노력으로 8곳의 신규 후원 국내 기관을 유치하였지만 기관들의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단 4%로 규모가 큰 후원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기관 예외에도 이제 많은 국내 기업에 연락을 보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응답해준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결국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금액은 모두 데비안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케이터링입니다. 우선 케이터링을 준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참가자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사에서는 2주간 1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참가자 수로 유동적인 인원이 예측되었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예측이 어려워지면 식사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 선택입니다. 참가자들마다 식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건, 그다음에 할랄 등 다양한 음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빙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뷔페식, 그다음에 이동 급식형, 그다음에 파티형 등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각 방식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저희는 그나마 가장 최적의 방법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브컨프는 비영리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품질과 비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피타이저, 어떠한 식습관의 대응, 그런 다양한 메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요구사항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최대한의 여러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서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지키면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게 준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컴플레인들이 현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틱 커피는 맛이 없다. 커피는 직접 원두를 타서 내려서 마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떡볶이가 맵지 않다. 한국 떡볶이는 무조건 매워야 된다라고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식습관 그리고 알레르기 문제도 제기되었고요. 이처럼 초기에 어떠한 완벽을 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항상 예측하지 못한 요구와 피드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컴플레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저녁에 모두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였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터링 팀뿐만 아니라 모든 로컬 팀이 참가하여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반영해 최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비자 파트입니다. 국제 행사이다 보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석자가 모였고 그로 인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지원이 필요한 참가자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자는 각 나라의 지역별 관할 공간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비자 지원을 요청한 참가자에 대한 사전에 신분 확인 절차도 필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행정 처리에 대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비자 지원 양식을 제작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데브컴프 홈페이지에 비자 지원 양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행정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업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각 요청의 진행 사항을 데비안 살사라 불리는 길랩 이슈 보드에 등록하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덕분에 이번 행사에서 총 63건의 비자 지원 양식을 원활하게 접수하여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인프라입니다. 글로벌 규모의 행사에 있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핵심 기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브컴프 24에서는 2주간의 긴 행사 기간 동안 400여 명의 참석자가 다양한 기술 세션과 그다음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전달받은 인프라 요구 사항을 베뉴 스폰서인 부경대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데브컴프는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세션을 모두 실시간으로 행사장 인하우스 시스템으로 인코딩해서 비디오 팀이라는 룸 공간 안에서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행사장의 모든 공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의 리소스, 통신을 위한 SSH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했고 높은 네트워크의 대역폭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드릴 이유로 직접 인프라를 결국엔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 개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부경대학교의 학내망 시스템인 나트와 충돌될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학내망의 기존 정책상 특정 프로토콜, SSH와 같은 프로토콜들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SSH와 같은 프로토콜들은 직접 요청을 넣어서 차단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프로토콜이 차단되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학내망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내망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구로 하는 10기가 이상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산원에 저희가 준비한 라우터를 연결하여서 코렌과 크리오넷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건물 간의 연결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광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건물 내에서는 저희가 모든 인프라 라인을 설치하여서 네트워크를 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AP, 광 케이블들 대부분의 물리 계층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네트워크 구성도에 따라서 설치된 인프라와 설치 과정에서 촬영된 현장 사진입니다. 설치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라우터였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중고 장비를 임대하여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오넷과 코렌에서 각각 100기가의 회선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라우터를 임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라우터를 리눅스를 활용하여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고로 렉 서버를 임대한 이후에 여기에 필요로 하는 광 랜 카드를 지원받아 장착하였고 그리고 데비안 기반의 VYOS라 불리는 네트워크 OS를 설치하여서 라우터를 구상하였습니다. 데비안 리눅스 기반인 VYOS에 커널 파라미터를 수정하여서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여러 튜닝 과정을 거쳐서 키스티 대전 본원과 연결해서 IPF 기준으로 80기가의 대역폭을 보장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라우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VLAN을 생성한 이후에 망분리를 시행하여 데브컴프 네트워크 전체 행사장에 안정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데브컴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는 소개드리지 못했지만 위 모든 팀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분들의 헌신 덕분에 이번 행사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더 많은 오픈소스 행사들이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태님.